두 번째 관전 포인트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영변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과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먼저 미국, 영변 핵시설 등 신고, 검증, 폐기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영변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하지만 북한은 플러스 알파는 됐고 영변 부분핵. 그리고 그거보다 제재 완화가 우선이다. 제재부터 풀어주면 내가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입장을 현재 얘기하고 있어요. 전직 통일부 관리는요.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영변 카드 가치를 부풀리고 있다. 영변 폐기에 집중하고 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폐기만 합의해도 대단한 성과로 둔갑이 가능한 상황. 전직 통일부 관리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 태용호 공사도 똑같은 걸 우려하고 있어요. 이미 폐쇄 처분했어야 할 오래된 시설이라는 거예요. 영변 시설은 그거 어차피 사용 기한이 다 됐다. 어차피 폐기해야 된다. 미국에 넘기고 그러니까 폐차 직전 차량 미국한테 넘기면서 생색은 다 낼 수 있다.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제재를 해결하자라는 생각만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 하종대 국장께서 이 부분 잘 하시는데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사실상 영변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건 아니냐. 영변 핵과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이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북한 핵에 있어서 1990년대, 즉 30년 전만 하더라도 영변 핵은 북한 핵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왜 달라졌느냐. 영변 핵에는 두 가지 종류가 돼요. 핵폭탄을 만들 때는 하나는 플루토늄으로 만드는 게 있고 하나는 우라늄을 농축해서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핵에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핵을 만드는 거는 이미 40년 가까이 그 원자로를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미 폐기해야 될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에 있어서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핵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미 다 됐다는 거죠. 다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은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변 이위에 북한이 감춰둔 핵 농축시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곳이 평양 북쪽에 있는 강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영변에 있는 핵 농축시설보다 무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규모만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그럼 없겠느냐. 북한에 여러 곳에 더 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핵 전문가들을 볼 때는 영변 핵은 전체적으로 북한에게 가장 많이 쳐줘야 약 30% 정도 쳐줄 수가 있다. 영변은 전체 이제 핵의 캐파로 봤을 때 30%밖에 안 된다.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쳐줘도. 지금 말하는 건 우리가 영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변이 알파고 숨겨진 알파라고 말하는 부분이 오히려 본 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변 말고 다른 곳에 더 많은 핵시설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영변 위에 이 알파 부분을 북한이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을 신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북한은 그런 시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강선 시설이라든지 그 이외에 지하의 핵시설들은 뭘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서로 이제 협상하라는 데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신고할 것인가, 즉 규모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과연 폐기하고 사찰하고 검증하고 폐기하는 데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1차 정상회담 때는 처음에는 트럼프 임기 1년 내라고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임기 4년 내라고도 했는데 지금 1년 거의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시한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부지와 세월로 늘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도 있었고 그 이후에 9.19 공동선언도 있었지만 그게 1994년, 2005년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2019년입니다. 모두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시한을 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합의를 했다가 또 틀어진 이유가 뭐냐면 사찰과 검증의 방법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합의가 깨지면 적어도 스냅백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면 영변의 핵을 동결하기 위해서 심포에 경수로를 지어주느라고 16억 달러 나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핵 개발에 나섰을 때 어떤 제재도 추가로 가해지지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재도 살리는 방식 이렇게 하는 스냅백 방식이 이번에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
이것을 미국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김수현 박사님, 태영호 공사가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와닿는데,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 주장대로라면 영변 핵시설은 어차피 폐기해야 할 시설, 그걸 갖고 부풀려서 이른바 생생내 가능성. 근데 이걸 미국도 알고 있겠죠? 저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너무 걱정하는 거니까 미국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절대 지는 장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만약에 영변이 별게 아니고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차 직전에 차를 넘겨가지고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을 당연히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도 알고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대가로 뭐 엄청난 걸 주지 못할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뭐 평화선언 같은 것들 물론 선언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종전선언도 아닌 평화선언, 뭐 선언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걸 준다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대내적인 어떤 여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같은 걸 막 풀어줄 수 없을 거예요. 예. 쉽게 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한을 통해서 경협이나 이런 아주 그렇게 큰 게 아닌 뭔가 덩어리를 미국도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영변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네. 일각에서는 영변이 어쨌든 그 핵 물질들을 만들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게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다. 물론 뭐 플러스 알파 리스트들이 있겠고 그래서 미국이 이 리스트와 스케줄에 집착을 하고 있죠. 리스트를 내놔라. 그리고 스케줄상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없앨 거냐라고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데 영변이 어떤 시작점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영변부터 없애고 그 순서대로 이제 뭐 리스트도 가지고 그것도 없애버리고 이제 이런 수순을 밟는 어떤 시작점으로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